예, 좋은 아침입니다. 전화칩니다. 예, 새낭독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준비한 페이지는 301쪽입니다. 상단부. 마음속의 속삭임. 육감은 자신의 잠재의식 외에 원천에 의해 발생할 때는 특히 에리암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육감은 사용할수록 그 신뢰성이 높아져 더욱더 활발하게 이용된다.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여 향상시키려면 계속하여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 육감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 훌륭한 예술가나 작가, 음악가, 시인들이 어째서 위대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창조적 상상력에 의한 자신의 내부에서 말하는 양심의 소리를 항상 신뢰했기 때문이다. 또 예리한 상상력의 소유자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소위 육감에 의해 끌어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느 교수는 눈을 감고 완전히 창조적 상상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좋은 강연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강연이 절정에 달하기 직전 어째서 눈을 감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수숨치는 직관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하였으며 막대한 재산으로 유명한 어느 은행가도 결단을 내리기 2, 3분 전에 반드시 눈을 감는 버릇이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눈을 감음으로써 영지의 셈에서 힌트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짧게 읽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승구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네, 비밀의 교신실. 엘머 게스 박사는 200가지 이상의 유익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 발명의 대부분은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은 모두 감을 단련시켜 활용함으로써 만들어낸 것이다. 박사의 연구실에는 그 자신이 비밀의 교신실이라고 불렀던 작은 방이 있었다. 이 작은 방은 완전히 방음장치가 되어 있었으며 외부와도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펜과 한 권의 노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책상 전면 벽에는 전등 스위치가 있었다. 게스 박사는 창조적 상상력을 끌어내려고 할 때는 언제나 이 방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은 다음 전등을 껐다. 그리고 연구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 알고 있는 요소에 정신력을 집중시켜 미해결 부분의 해답이 번득일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순서대로 아이디어가 솟아나와 어떤 때는 어느 때는 3시간이나 계속해서 메모를 해야 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메모를 조사해 보았더니 당시 과학계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정밀한 정의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에 대한 해답까지도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게스 박사의 생활비는 실업가나 기업 등의 아이들을 제공하기 위해 앉아있는 것으로 인해 얻어졌다. 미국의 대기업 등은 아이들을 위해 앉아있는 시간에 따라 지불액을 결정할 정도였다. 이론이라는 것은 때때로 틀릴 수가 있다. 이론은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언제나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에 비하면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 얻어진 아이디어의 쪽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다. 이론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의 원천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육감과 기적. 나는 기적을 믿지도 않으며 두둔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대자연은 자신이 창조한 법 속에서 절대로 이탈할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자연의 법칙 중에 때로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있다. 내 경험 중에서 육감의 경우가 그러했다. 나는 신 혹은 영이라는 존재의 힘이 있어서
그것이 모든 물체의 원자에까지 골고루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작용을 관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무한의 지성이 도토리 열매를 큰 상수리 나무로 키우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나든 지대로 흐르게 하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게 하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게 하는 등 모든 것이 질성이 정연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고 믿는다. 이 무한의 지성이 성공 철학의 법칙 중에서 소망을 구체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은 직접 실험을 하고 체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 단계를 거쳐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단계까지 가까워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각 단계를 마스터했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홍금단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음소거되어 계십니다. 네, 위대한 인물을 고문으로 삼아라. 내가 영웅 숭배를 하던 시절 가장 존경하던 인물을 나의 우상으로 정하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흉내내려고 했었다. 지금까지도 나에게 이 영웅 숭배의 습관이 남아있는데 되도록 위대한 인물을 본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자신을 이대하게 만들며 자기 암시를 받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내가 어떤 것을 발표하려고 원고를 쓰고 있을 때 문득 이러한 나의 습관이 떠올랐다. 당장에 나는 가장적인 감동적인 생애를 보냈다고 생각되는 9명 사람을 골라 그 사람들을 흉내냄으로써 자기 자신의 성격을 바꾸어 보려는 실험을 시작했다. 그 9명의 사람이란 에머슨, 페인, 에디슨, 다인, 링컨, 바뱅크, 나폴레옹, 포드, 그리고 카네기이다. 1년 이상에 걸쳐 나는 밤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고문들과 상상력으로 회의를 열었다. 그 방법은 이러했다. 밤에 잠들기 직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나는 그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여기서 나는 그 위대한 인물들과 한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내 자신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되었다. 내가 이 상상으로 하는 회의를 밤마다 연 것은 극히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목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고문들의 개성을 합성하여 내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는 일이었다. 무지와 미신 가운데서 자라온 자신의 핸디캡을 언젠가는 극복해야겠다고 젊은 시절부터 벼르고 있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윤정 선생님 부탁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305쪽이요. 소망과 자기 암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중 하나는 사고 방식이고 또 하나는 소망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해 있는 소망이 허리띠를 펴고 일어날 때 사람의 마음을 부쩍여 잠자고 있던 사고 방식도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켠다. 자기 암시가 자기 성격을 구축하는 힘센 불도저이고 또 자기 암시만이 실제로 자신의 인격을 구축하는 데 최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내가 심리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성격을 개조하려고 하는 내게 무척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상상으로 하는 회의석상에서 각 고문들을 지명하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흡수해 간다. 발언은 항상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에머슨, 당신의 인생을 훌륭한 시의 세계로 이끈 대자연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자연의 신비를 어떻게 속속들이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 속에 용해되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잠재의식에 심어 주십시오. 베번커의 당신은 어떻게 그 가시투성인 선인장을
식용으로 전환시키는 대자연의 법칙을 발견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떡잎 식물만이 자랐던 땅에 쌍떡잎 식물을 자랐던 그 비법도 알고 싶습니다. 나폴레옹,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결연히 일어나게 하여 용감하게 싸우게 하는 믿지 못할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나도 당신을 본받음으로써 그런 능력을 익히고 싶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눈앞의 적을 격파한 그 참을성이 있는 신념의 힘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유명한 학자로 성장시킨 사상의 자유로움과 용기 그리고 사람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그 명쾌함을 익히고 싶습니다. 다윈, 자연과학 분야에서 인과 법칙에 대해 당신이 보여준 태도, 어떠한 선입견과 어떤 편견에도 현혹되지 않았던 태도와 믿지 못할 만큼의 그 인내력을 본받고 싶습니다. 링컨, 예리한 정의감, 끈질긴 인내력, 유머, 센스, 남의 이해하려는 힘, 관용의 마음 등 당신의 그런 성격을 나도 기르고 싶습니다. 탄에게 당신이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는 데 사용한 그 성공 철학을 나도 완전히 알고 싶습니다. 포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은 빈곤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을 거뜬하게 정리하여 조직화하고 단순화시키는 데 그 인내력과 결단력, 자신감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는 것에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자연계의 비밀을 수없이 해결해온 당신에게 신념의 힘과 몇 번이나 실패해도 반드시 그것을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당신의 부단한 도전심을 나에게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경 선생님 부탁드려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07쪽 이어가겠습니다. 상상 속의 회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고문들을 지명하는 순번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우선 가장 흥미있는 문제의 차례에 따랐다. 그리고 나는 일사불란하게 그들의 인생 기록을 더듬어 봤다. 이렇게 밤마다 회의를 연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상상 속의 인물들이 현실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또 이 9명의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며 그들 각자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가령 링컨은 좀스럽게 구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으며 언제나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끝내 그의 웃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비뱅크나 페인 등은 동료 고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려고 묘한 대화를 나누는데 열중했다. 어느 때 비뱅크가 지각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종류의 나무에나 사과를 열게 하는 실험을 하다가 늦었다고 해명을 했다. 그러자 페인이 그를 놀리듯이 말했다. 그러면 남들간의 모든 문제는 모두 사과가 원인이란 말인가? 이번에는 다윈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끼어들었다. 사과를 따러 숲에 들어갈 때는 작은 뱀도 조심하게나. 그 뱀도 언젠가는 큰 뱀으로 진화할 테니까. 에머슨도 한마디 거들었다. 뱀 없는 곳에 사과는 없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사과 없는 곳에 나라는 없다. 이렇게 하여 회의는 점점 긴장되었다. 수개월 동안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 체험은 나에게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이었으므로 회의가 분명히 상상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그것을 잊을 지경이었다. 나는 지금에 와서 비로소 이 신비로운 체험을 발표하라고 마음먹었다. 지금까지 내가 침묵을 지켜온 것은 이 유례없는 이야기를 발표하면 오해를 살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이 기적적인 체험을 책으로 정리하여 출판할 만큼 마음이 강해졌다. 그것은 내가 세상의 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시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므로 소리를 높여 단언해 두겠지만 나와 고문들의 회의는 어디까지나 상상으로 한 일이며 그들과의 대화 또한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빛나는 모험의 길로 유인하여 나에게 진실로 위대한 것이란 무엇인가를 재인식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창조적인 사업에 용기를 주었으며
나에게 이 진실을 발표하는 대담성을 줬다는 사실도 말해두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 목소리가 울리네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하고